사장님, 요즘 사업 잘 되시죠? 그런데 혹시 순이익이 한 1억 5천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런 고민 슬슬 시작되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지점에 계신 성공한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이 언제 그리고 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그 명쾌한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정말 이 말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건지 내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건지 헷갈린다.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대가가 세금으로 훅 빠져나갈 때 그 허탈함.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고충일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가만 보면 나보다 매출도 훨씬 높은 것 같은데 저기 옆집 김 사장님은 무슨 세금 걱정 하나 없이 맨날 싱글벙글이에요. 차도 바꾸고 뭐 건물도 보러 다닌다 그러고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 사장님의 비밀은요, 법인이라는 아주 튼튼하고 안전한 금고를 사업을 위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준 거였어요. 이 금고가 어떻게 우리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튼튼한 금고, 그러니까 법인은 대체 언제 만들어야 가장 좋을까요? 여기에도 잣대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되는 비밀의 숫자가 있어요. 많은 사장님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대체 저는 언제쯤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오늘 제가 그 명확한 기준점을 딱 찍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매출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남은 사장님의 순이익, 즉 과세표준이 이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는 법인 전환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전환점인 거죠. 왜냐고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세금 구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가파른 계단처럼 최고 45%까지 그냥 팍팍 치솟습니다. 그런데 법인은요, 20% 내외의 완만한 언덕길을 걷는 것과 같아요. 바로 저 1억 5천만 원을 기점으로 이 차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법인 전원의 이점이 단순히 세금 아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을 훨씬 더 믿어줍니다. 당연히 대출 한도도 늘어나고요, 큰 계약을 따내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때도 훨씬 유리해지죠. 한마디로 내 사업의 체급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드실 거예요. 아니, 법인 돈은 그거 내 맘대로 못 쓴다던데? 네,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뺐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까지 아끼면서 그 튼튼한 금고를 열 수 있는 4가지 마법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열쇠를 잘 활용하는 게 법인 운영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방법이 돈을 꺼내는 시점이나 성격에 따라서 세금 효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가장 기본이죠. 바로 급여입니다. 대표님도 이제 법인의 직원이니까 당연히 월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월급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돼서 법인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물론 대표님 개인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배당입니다. 이건 정말 똑똑한 방법인데요. 혼자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서 높은 세율을 맞는 대신에 배우자나 자녀를 주주로 참여시켜서 이익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소득을 분산시키면 가족 전체가 내는 세금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이건 거의 필살기 수준입니다. 바로 퇴직금이에요. 수년간 법인에 쌓아둔 목돈을 가장 적은 세금으로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보험료도 붙지 않아요. 이거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자, 마지막은 숨겨진 보물 같은 열쇠, 영업권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장님께서 개인 사업자 시절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쌓아 올린 브랜드 가치, 단골 고객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새로 만든 법인에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이때 대표님은 약 8.8%라는 아주 낮은 세율만 내고 합법적으로 큰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법인 안 하면 손해네 싶으시죠? 근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무작정 법인만 세워놓고 관리를 잘못하면요, 이게 오히려 무시무시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해드릴게요. 법인 운영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그건 바로 사내 유보금입니다. 법인의 이익이 계속 쌓이는데 이걸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점점 뚱뚱한 돼지 저금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가치, 즉 주식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바로 상속세 폭탄이 돼서 돌아옵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려고 할 때 그 천정부지로 솟아버린 주식 가치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평생 일군 회사를 세금 때문에 헐값에 팔아야 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해결책은 단순히 법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장기적인 전략, 일종의 마스터 플랜, 즉 설계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이 바로 미래의 세금 폭탄을 막아주는 설계도입니다. 처음 법인을 세울 때부터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잘 나눠서 상속 부담을 미리 줄여놓고 쌓이는 이익은 주기적으로 인출해서 주식 가치가 너무 오르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상속세 재원 계획까지. 이 모든 구조 설계가 10년 뒤, 20년 뒤를 결정합니다. 정말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이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서 10년 뒤 사장님의 사업과 자산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의 이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중요한 원칙들이고요. 모든 사업은 저마다의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사장님의 사업에 꼭 맞는 최적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설계를 시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